안녕하십니까? EBS 지식 다큐 또는 깊이 있는 교양 유튜브 채널의 한 장면을 상상하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삶의 작은 쉼표, 커피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매일 아침 은은한 향기와 함께 하루를 여는 커피 한 잔. 우리네 부모님 세대에게 이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치열했던 젊은 시절을 지나 맞이한 여유의 상징이자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의식과도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당뇨라는 두 글자가 찾아오면 이 작고 소박한 행복은 순식간에 걱정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이제 커피도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수십 년간 노년의 건강을 연구하며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수많은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단순히 건강에 대한 염려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 아침을 깨우던 작은 기쁨, 그리고 그 한 잔에 얽힌 수많은 추억과 정을 포기해야 한다는 상실감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저를 찾아오셨던 68배 한 어머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30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설탕 없는 블랙커피로 아침을 시작하셨다는 분이셨죠. 선생님, 당뇨 진단받고 자식들이 단칼에 커피를 못 마시게 해요. 자식들 말이니 따르긴 하는데 아침이 너무 허전하고 밤에는 잠도 설치고 하루 종일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사는 낙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슬픈 목소리에서 저는 커피 한 잔이 한 사람의 삶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단을 세심하게 조절해드린 후 아침 식사 뒤에 마시는 작은 블랙커피 한 잔을 다시 허락해드렸습니다. 몇 주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의 잠자리가 편안해지고 하루 종일 멍하던 정신이 또렷해졌으며 무엇보다 얼굴에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커피는 당뇨 환자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알고 지혜롭게 마신다면 여러분의 매일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조용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정말 커피가 그렇게 좋기만 할까? 혹시 아름다운 착각은 아닐까? 만약 좋다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불면증이나 간,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마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약 30분 동안 과학적 근거와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 모든 질문에 차근차근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더 이상 아침 커피 한 잔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커피를 가장 안전하고 유익한 정신적 비타민으로 만드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가요? 최근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나요? 혹은 오랜 시간 제2형 당뇨와 함께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부모님의 건강을 염려하는 자녀이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나눠주신다면 그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고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커피와 당뇨에 대해 가졌던 낡은 관점을 완전히 바꾸게 될지도 모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혈당이 올라가나요? 이 질문은 아마 당뇨를 겪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의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커피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심장이 빨리 뛰고 잠을 설치거나 손이 떨리는 등 불안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기에 이러한 걱정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당뇨를 가진 분들에게 몸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는 건강을 위협하는 경고, 신호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우리가 느끼는 기분과는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주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무려 40만 명 이상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는
유료계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루에 최소 2잔 이상의 블랙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들보다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무려 39%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현상은 한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다양한 연구에서도 커피 섭취량이 많을수록 하루 2잔, 4잔, 심지어 6잔까지 마실수록 당뇨 예방 효과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저는 이 결과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셔온 평범한 커피 한 잔이 사실은 우리의 췌장을 조용히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대체 커피 안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기에 이런 놀라운 효과를 내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커피 원두 속에 가득한 이로운 성분들에 있습니다. 첫째, 폴리페놀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은 우리 몸에 불필요한 염증을 줄여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클로로겐산입니다. 이 성분은 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을 늦추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카페인입니다. 적정량의 카페인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우리 몸이 인슐린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커피가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까지 있을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즉, 아직 당뇨 진단을 받지 않은 분들이라면 올바른 커피 습관만으로도 당뇨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당뇨 진단을 받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가장 세심하고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커피가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마시는 시간, 종류, 그리고 함께 곁들이는 음식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자의 몸은 젊은이와는 다르게 커피에 반응합니다. 나이가 들면 카페인을 분해하는 간의 기능과 이를 배출하는 신장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이는 아주 적은 양의 카페인이라도 몸속에 더 오래 머물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 3시에 커피 한 잔을 마셨는데 그 영향이 밤 10시를 넘어 새벽까지 이어져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그 자체로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고 당뇨를 악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수면 시간이 단 1시간만 줄어도 인슐린 저항성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언제 마시느냐에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최소한 잠자리에 들기 6시간 이전에는 마지막 커피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오후 4시가 마지노선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가 건강하게 커피를 즐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실천하며 삶의 질을 바꾸었던 당뇨 환자를 위한 커피 5계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습관만 바꾸어도 혈당은 물론 기분과 수면의 질, 그리고 하루의 활력까지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계명, 커피는 반드시 블랙으로 드십시오. 달콤한 커피 믹스, 설탕 1스푼, 우유나 연유. 이 작은 첨가물들이 여러분의 혈당을 조용히 치솟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커피 믹스는 설탕과 식물성 크림이 주성분으로 당뇨 환자에게는 달콤한 독과 같습니다. 오늘의 씁쓸한 블랙커피가 내일의 건강한 단맛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단맛이 필요하다면 혈당을 올리지 않는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소량 사용해보세요. 제2계명, 빈속에는 절대 금물, 반드시 식사 후에 드십시오. 아침 식사를 거르고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은
이산 과다 분비를 유발의 속쓰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인슐린 대사에 큰 혼란을 줍니다. 통밀빵 한 조각, 삶은 달걀 하나, 혹은 간단한 나물 반찬과 함께 든든한 아침 식사를 하신 후 30분쯤 지나 여유롭게 커피를 즐기세요. 커피는 허기를 달래는 음료가 아니라 식사 후에 즐거운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제3계명, 오후 4시 이후에는 커피와 작별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 어르신들의 몸은 카페인을 천천히 분해합니다. 오후 늦게 마신 커피는 밤새 당신의 숙면을 훔쳐가는 도둑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잠을 원한다면 커피를 나보다 먼저 잠들게 하십시오. 저녁 시간에는 따뜻한 보리차나 카페인 없는 허브티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다독여주는 것은 어떨까요? 제4계명, 커피는 외롭게 디저트와 함께하지 마십시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옆에 놓인 조각 케이크나 달콤한 빵은 당뇨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유혹입니다. 커피 자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지만 당 지수가 높은 디저트와 함께할 경우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커피와 함께 무언가를 즐기고 싶다면 아몬드 몇 알이나 당분이 적은 과일 한두 조각 정도가 현명한 선택입니다. 제5계명, 하루 2잔은 약, 그 이상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하루 1-2잔의 블랙커피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침 식사 후 1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점심 식사 후 1잔. 딱 좋을 만큼의 활력과 기분 좋은 각성, 거기까지가 좋습니다. 커피는 따스한 아침 햇살과 같습니다.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줄 만큼만 즐기세요. 이 5가지 원칙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커피를 마신 뒤 몸이 불편하다면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의 종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가 특히 피해야 할 커피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강조한 3인-1 인스턴트 커피 믹스입니다. 편리하고 달콤하지만 설탕, 인공 크리머, 트랜스 지방의 집합체입니다. 둘째는 카페라떼, 모카, 카라멜 마키아토와 같은 카페의 가공 음료입니다. 한 잔에 밥 한 공기를 훌쩍 넘는 칼로리와 수많은 설탕 시럽이 숨어 있습니다. 셋째는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캔커피나 페트병 커피입니다. 0칼로리나 저당 문구에 속지 마세요. 대부분 인공 감미료와 합성 향료가 들어있어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분비의 교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첨가물 없는 원두를 직접 갈아내린 블랙커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커피가 단순히 당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올바르게 마시는 커피는 우리 몸 전체를 조용히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커피 섭취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고 간을 보호하며 지방간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뇌 기능을 활성화하여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카페인에 유독 민감하거나 심장질환, 고혈압 등으로 약을 복용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디카페인 커피라는 아주 현명한 대안이 있습니다. 인천에 홀로 사시던 73의 한 아버님의 이야기는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매일 아침 진한 블랙커피를 내리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에게 커피는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 때문에 불면증과 심계항진에 시달리셨고 주변의 권유로 커피를 끈차 깊은 무기력과 우울감에 빠지셨습니다.
커피를 끊으니 아침 자체를 잃어버린 기분이라는 그분의 말씀에 저는 커피를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대신 디카페인 커피로 바꿔보시길 제안했습니다. 커피의 향과 맛, 그리고 아침의 리итуal은 그대로 유지하되 몸에 부담을 주는 카페인만 제거한 것입니다. 2주 후 그분은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잠이 좀 와요. 아침에 여전히 커피를 내리지만 이번엔 마음이 편안해요. 걱정이 아니라 그냥 따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커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무작정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커피는 피해야 할 금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혜롭게 활용하면 우리의 건강한 노년을 돕는 귀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실까 말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마실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양을 조절하고 시간을 조절하고 나에게 맞는 종류를 찾는다면 여러분만의 커피, 여러분만의 건강한 아침, 그리고 걱정 없는 평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널리 퍼져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디 늘 안녕하십니까? EBS 지식 다큐 또는 깊이 있는 교양 유튜브 채널의 한 장면을 상상하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삶의 작은 쉼표, 커피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매일 아침 은은한 향기와 함께 하루를 여는 커피 한 잔. 우리네 부모님 세대에게 이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치열했던 젊은 시절을 지나 맞이한 여유의 상징이자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의식과도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당뇨라는 두 글자가 찾아오면 이 작고 소박한 행복은 순식간에 걱정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이제 커피도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수십 년간 노년의 건강을 연구하며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수많은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단순히 건강에 대한 염려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 아침을 깨우던 작은 기쁨, 그리고 그 한 잔에 얽힌 수많은 추억과 정을 포기해야 한다는 상실감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저를 찾아오셨던 68배 한 어머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30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설탕 없는 블랙커피로 아침을 시작하셨다는 분이셨죠. 선생님, 당뇨 진단받고 자식들이 단칼에 커피를 못 마시게 해요. 자식들 말인이 따르긴 하는데 아침이 너무 허전하고 밤에는 잠도 설치고 하루 종일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사는 낙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슬픈 목소리에서 저는 커피 한 잔이 한 사람의 삶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단을 세심하게 조절해드린 후 아침 식사 뒤에 마시는 작은 블랙커피 한 잔을 다시 허락해드렸습니다. 몇 주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의 잠자리가 편안해지고 하루 종일 멍하던 정신이 또렷해졌으며 무엇보다 얼굴에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커피는 당뇨 환자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알고 지혜롭게 마신다면 여러분의 매일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조용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정말 커피가 그렇게 좋기만 할까? 혹시 아름다운 착각은 아닐까? 만약 좋다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불면증이나 간,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마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약 30분 동안 과학적 근거와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 모든 질문에 차근차근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더 이상 아침 커피 한 잔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커피를 가장 안전하고 유익한 정신적 비타민으로 만드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가요? 최근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나요? 혹은 오랜 시간 제2형 당뇨와 함께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부모님의 건강을 염려하는 자녀이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나눠주신다면 그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고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커피와 당뇨에 대해 가졌던 낡은 관점을 완전히 바꾸게 될지도 모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혈당이 올라가나요? 이 질문은 아마 당뇨를 겪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의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커피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심장이 빨리 뛰고 잠을 설치거나 손이 떨리는 등 불안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기에 이러한 걱정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당뇨를 가진 분들에게 몸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는 건강을 위협하는 경고, 신호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우리가 느끼는 기분과는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주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무려 40만 명 이상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는 유료계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루에 최소 2잔 이상의 블랙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들보다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무려 39%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현상은 한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다양한 연구에서도 커피 섭취량이 많을수록 하루 2잔, 4잔, 심지어 6잔까지 마실수록 당뇨 예방 효과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저는 이 결과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셔온 평범한 커피 한 잔이 사실은 우리의 췌장을 조용히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대체 커피 안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기에 이런 놀라운 효과를 내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커피 원두 속에 가득한 이로운 성분들에 있습니다. 첫째, 폴리페놀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은 우리 몸에 불필요한 염증을 줄여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클로로겐산입니다. 이 성분은 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을 늦추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카페인입니다. 적정량의 카페인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우리 몸이 인슐린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커피가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까지 있을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즉, 아직 당뇨 진단을 받지 않은 분들이라면 올바른 커피 습관만으로도 당뇨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당뇨 진단을 받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가장 세심하고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커피가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마시는 시간, 종류, 그리고 함께 곁들이는 음식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자의 몸은 젊은이와는 다르게 커피에 반응합니다. 나이가 들면 카페인을 분해하는 간의 기능과 이를 배출하는 신장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이는 아주 적은 양의 카페인이라도 몸속에 더 오래 머물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 3시에 커피 한 잔을 마셨는데 그 영향이 밤 10시를 넘어 새벽까지 이어져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그 자체로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고 당뇨를 악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수면 시간이 단 1시간만 줄어도 인슐린 저항성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언제 마시느냐에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최소한 잠자리에 들기 6시간 이전에는 마지막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오후 4시가 마지노선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가 건강하게 커피를 즐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실천하며 삶의 질을 바꾸었던 당뇨 환자를 위한 커피 5계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습관만 바꾸어도 혈당은 물론 기분과 수면의 질, 그리고 하루의 활력까지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계명, 커피는 반드시 블랙으로 드십시오. 달콤한 커피 믹스, 설탕 1스푼, 우유나 연유. 이 작은 첨가물들이 여러분의 혈당을 조용히 치솟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커피 믹스는 설탕과 식물성 크림이 주성분으로 당뇨 환자에게는 달콤한 독과 같습니다. 오늘의 씁쓸한 블랙커피가 내일의 건강한 단맛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단맛이 필요하다면 혈당을 올리지 않는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소량 사용해보세요. 제2계명, 빈속에는 절대 금물, 반드시 식사 후에 드십시오. 아침 식사를 거르고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은 이산 과다 분비를 유발의 속쓰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인슐린 대사에 큰 혼란을 줍니다. 통밀빵 한 조각, 삶은 달걀 하나, 혹은 간단한 나물 반찬과 함께 든든한 아침 식사를 하신 후 30분쯤 지나 여유롭게 커피를 즐기세요. 커피는 허기를 달래는 음료가 아니라 식사 후에 즐거운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제3계명, 오후 4시 이후에는 커피와 작별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 어르신들의 몸은 카페인을 천천히 분해합니다. 오후 늦게 마신 커피는 밤새 당신의 숙면을 훔쳐가는 도둑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잠을 원한다면 커피를 나보다 먼저 잠들게 하십시오. 저녁 시간에는 따뜻한 보리차나 카페인 없는 허브티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다독여주는 것은 어떨까요? 제4계명, 커피는 외롭게 디저트와 함께하지 마십시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옆에 놓인 조각 케이크나 달콤한 빵은 당뇨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유혹입니다. 커피 자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지만 당 지수가 높은 디저트와 함께할 경우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커피와 함께 무언가를 즐기고 싶다면 아몬드 몇 알이나 당분이 적은 과일 한두 조각 정도가 현명한 선택입니다. 제5계명, 하루 2잔은 약, 그 이상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하루 1-2잔의 블랙커피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침 식사 후 1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점심 식사 후 1잔. 딱 좋을 만큼의 활력과 기분 좋은 각성, 거기까지가 좋습니다. 커피는 따스한 아침 햇살과 같습니다.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줄 만큼만 즐기세요. 이 5가지 원칙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커피를 마신 뒤 몸이 불편하다면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의 종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가 특히 피해야 할 커피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강조한 3인-1 인스턴트 커피 믹스입니다. 편리하고 달콤하지만 설탕, 인공 크리머, 트랜스 지방의 집합체입니다. 둘째는 카페라떼, 모카, 카라멜 마키아토와 같은 카페의 가공 음료입니다. 한 잔에 밥 한 공기를 훌쩍 넘는 칼로리와 수많은 설탕 시럽이 숨어 있습니다.
셋째는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캔커피나 페트병 커피입니다. 0칼로리나 저당 문구에 속지 마세요. 대부분 인공 감미료와 합성 향료가 들어있어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분비의 교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첨가물 없는 원두를 직접 갈아내린 블랙커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커피가 단순히 당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올바르게 마시는 커피는 우리 몸 전체를 조용히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커피 섭취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고 간을 보호하며 지방간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뇌 기능을 활성화하여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카페인에 유독 민감하거나 심장질환, 고혈압 등으로 약을 복용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디카페인 커피라는 아주 현명한 대안이 있습니다. 인천에 홀로 사시던 73살의 한 아버님의 이야기는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매일 아침 진한 블랙커피를 내리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에게 커피는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 때문에 불면증과 심계항진에 시달리셨고 주변의 권유로 커피를 끈차 깊은 무기력과 우울감에 빠지셨습니다. 커피를 끊으니 아침 자체를 잃어버린 기분이라는 그분의 말씀에 저는 커피를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대신 디카페인 커피로 바꿔보시길 제안했습니다. 커피의 향과 맛, 그리고 아침의 리итуal은 그대로 유지하되 몸에 부담을 주는 카페인만 제거한 것입니다. 2주 후 그분은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잠이 좀 와요. 아침에 여전히 커피를 내리지만 이번엔 마음이 편안해요. 걱정이 아니라 그냥 따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커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무작정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커피는 피해야 할 금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혜롭게 활용하면 우리의 건강한 노년을 돕는 귀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실까 말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마실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양을 조절하고 시간을 조절하고 나에게 맞는 종류를 찾는다면 여러분만의 커피, 여러분만의 건강한 아침, 그리고 걱정 없는 평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널리 퍼져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디 늘 안녕하십니까? EBS 지식 다큐 또는 깊이 있는 교양 유튜브 채널의 한 장면을 상상하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삶의 작은 쉼표, 커피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매일 아침 은은한 향기와 함께 하루를 여는 커피 한 잔. 우리네 부모님 세대에게 이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치열했던 젊은 시절을 지나 맞이한 여유의 상징이자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의식과도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당뇨라는 두 글자가 찾아오면 이 작고 소박한 행복은 순식간에 걱정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이제 커피도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수십 년간 노년의 건강을 연구하며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수많은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단순히 건강에 대한 염려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 아침을 깨우던 작은 기쁨, 그리고 그 한 잔에 얽힌 수많은 추억과 정을 포기해야 한다는 상실감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저를 찾아오셨던 68배 한 어머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30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설탕 없는 블랙커피로 아침을 시작하셨다는 분이셨죠. 선생님, 당뇨 진단받고 자식들이 단칼에 커피를 못 마시게 해요. 자식들 말인이 따르긴 하는데 아침이 너무 허전하고 밤에는 잠도 설치고 하루 종일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사는 낙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슬픈 목소리에서 저는 커피 한 잔이 한 사람의 삶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단을 세심하게 조절해드린 후 아침 식사 뒤에 마시는 작은 블랙커피 한 잔을 다시 허락해드렸습니다. 몇 주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의 잠자리가 편안해지고 하루 종일 멍하던 정신이 또렷해졌으며 무엇보다 얼굴에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커피는 당뇨 환자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알고 지혜롭게 마신다면 여러분의 매일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조용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정말 커피가 그렇게 좋기만 할까? 혹시 아름다운 착각은 아닐까? 만약 좋다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불면증이나 간,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마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약 30분 동안 과학적 근거와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 모든 질문에 차근차근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더 이상 아침 커피 한 잔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커피를 가장 안전하고 유익한 정신적 비타민으로 만드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가요? 최근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나요? 혹은 오랜 시간 제2형 당뇨와 함께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부모님의 건강을 염려하는 자녀이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나눠주신다면 그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고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커피와 당뇨에 대해 가졌던 낡은 관점을 완전히 바꾸게 될지도 모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혈당이 올라가나요? 이 질문은 아마 당뇨를 겪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의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커피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심장이 빨리 뛰고 잠을 설치거나 손이 떨리는 등 불안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기에 이러한 걱정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당뇨를 가진 분들에게 몸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는 건강을 위협하는 경고, 신호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우리가 느끼는 기분과는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주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무려 40만 명 이상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는 유료계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루에 최소 2잔 이상의 블랙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들보다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무려 39%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현상은 한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다양한 연구에서도 커피 섭취량이 많을수록 하루 2잔, 4잔, 심지어 6잔까지 마실수록 당뇨 예방 효과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저는 이 결과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셔온 평범한 커피 한 잔이 사실은 우리의 췌장을 조용히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대체 커피 안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기에 이런 놀라운 효과를 내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커피 원두 속에 가득한 이로운 성분들에 있습니다. 첫째, 폴리페놀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은 우리 몸에 불필요한 염증을 줄여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클로로겐산입니다. 이 성분은 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을 늦추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카페인입니다. 적정량의 카페인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우리 몸이 인슐린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커피가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까지 있을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즉, 아직 당뇨 진단을 받지 않은 분들이라면 올바른 커피 습관만으로도 당뇨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당뇨 진단을 받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가장 세심하고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커피가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마시는 시간, 종류, 그리고 함께 곁들이는 음식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자의 몸은 젊은이와는 다르게 커피에 반응합니다. 나이가 들면 카페인을 분해하는 간의 기능과 이를 배출하는 신장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이는 아주 적은 양의 카페인이라도 몸속에 더 오래 머물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 3시에 커피 한 잔을 마셨는데 그 영향이 밤 10시를 넘어 새벽까지 이어져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그 자체로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고 당뇨를 악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수면 시간이 단 1시간만 줄어도 인슐린 저항성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언제 마시느냐에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최소한 잠자리에 들기 6시간 이전에는 마지막 커피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오후 4시가 마지노선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가 건강하게 커피를 즐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실천하며 삶의 질을 바꾸었던 당뇨 환자를 위한 커피 5계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습관만 바꾸어도 혈당은 물론 기분과 수면의 질, 그리고 하루의 활력까지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계명, 커피는 반드시 블랙으로 드십시오. 달콤한 커피 믹스, 설탕 1스푼, 우유나 연유. 이 작은 첨가물들이 여러분의 혈당을 조용히 치솟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커피 믹스는 설탕과 식물성 크림이 주성분으로 당뇨 환자에게는 달콤한 독과 같습니다. 오늘의 씁쓸한 블랙커피가 내일의 건강한 단맛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단맛이 필요하다면 혈당을 올리지 않는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소량 사용해보세요. 제2계명, 빈속에는 절대 금물, 반드시 식사 후에 드십시오. 아침 식사를 거르고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은 이산 과다 분비를 유발의 속쓰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인슐린 대사에 큰 혼란을 줍니다. 통밀빵 한 조각, 삶은 달걀 하나, 혹은 간단한 나물 반찬과 함께 든든한 아침 식사를 하신 후 30분쯤 지나 여유롭게 커피를 즐기세요. 커피는 허기를 달래는 음료가 아니라 식사 후에 즐거운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제3계명, 오후 4시 이후에는 커피와 작별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 어르신들의 몸은 카페인을 천천히 분해합니다. 오후 늦게 마신 커피는 밤새 당신의 숙면을 훔쳐가는 도둑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잠을 원한다면 커피를 나보다 먼저 잠들게 하십시오. 저녁 시간에는 따뜻한 보리차나 카페인 없는 허브티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다독여주는 것은 어떨까요? 제4계명, 커피는 외롭게 디저트와 함께하지 마십시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옆에 놓인 조각 케이크나 달콤한 빵은 당뇨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유혹입니다. 커피 자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지만 당 지수가 높은 디저트와 함께할 경우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커피와 함께 무언가를 즐기고 싶다면 아몬드 몇 알이나 당분이 적은 과일 한두 조각 정도가 현명한 선택입니다. 제5계명, 하루 2잔은 약, 그 이상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하루 1, 2잔의 블랙커피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침 식사 후 1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점심 식사 후 1잔. 딱 좋을 만큼의 활력과 기분 좋은 각성, 거기까지가 좋습니다. 커피는 따스한 아침 햇살과 같습니다.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줄 만큼만 즐기세요. 이 5가지 원칙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커피를 마신 뒤 몸이 불편하다면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의 종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가 특히 피해야 할 커피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강조한 3인-1 인스턴트 커피 믹스입니다. 편리하고 달콤하지만 설탕, 인공 크리머, 트랜스 지방의 집합체입니다. 둘째는 카페라떼, 모카, 카라멜 마키아토와 같은 카페의 가공 음료입니다. 한 잔에 밥 한 공기를 훌쩍 넘는 칼로리와 수많은 설탕 시럽이 숨어 있습니다. 셋째는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캔커피나 페트병 커피입니다. 0칼로리나 저당 문구에 속지 마세요. 대부분 인공 감미료와 합성 향료가 들어있어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분비의 교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첨가물 없는 원두를 직접 갈아내린 블랙커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커피가 단순히 당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올바르게 마시는 커피는 우리 몸 전체를 조용히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커피 섭취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고 간을 보호하며 지방간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뇌 기능을 활성화하여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카페인에 유독 민감하거나 심장질환, 고혈압 등으로 약을 복용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디카페인 커피라는 아주 현명한 대안이 있습니다. 인천에 홀로 사시던 73살의 한 아버님의 이야기는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매일 아침 진한 블랙커피를 내리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에게 커피는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 때문에 불면증과 심계항진에 시달리셨고 주변의 권유로 커피를 끈차 깊은 무기력과 우울감에 빠지셨습니다. 커피를 끊으니 아침 자체를 잃어버린 기분이라는 그분의 말씀에 저는 커피를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대신 디카페인 커피로 바꿔보시길 제안했습니다. 커피의 향과 맛, 그리고 아침의 리итуal은 그대로 유지하되 몸에 부담을 주는 카페인만 제거한 것입니다. 2주 후 그분은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잠이 좀 와요. 아침에 여전히 커피를 내리지만 이번엔 마음이 편안해요. 걱정이 아니라 그냥 따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커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무작정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커피는 피해야 할 금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혜롭게 활용하면 우리의 건강한 노년을 돕는 귀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실까 말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마실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양을 조절하고 시간을 조절하고 나에게 맞는 종류를 찾는다면 여러분만의 커피, 여러분만의 건강한 아침, 그리고 걱정 없는 평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널리 퍼져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디 늘 안녕하십니까? EBS 지식 다큐 또는 깊이 있는 교양 유튜브 채널의 한 장면을 상상하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삶의 작은 쉼표, 커피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매일 아침 은은한 향기와 함께 하루를 여는 커피 한 잔. 우리네 부모님 세대에게 이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치열했던 젊은 시절을 지나 맞이한 여유의 상징이자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의식과도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당뇨라는 두 글자가 찾아오면 이 작고 소박한 행복은 순식간에 걱정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이제 커피도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수십 년간 노년의 건강을 연구하며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수많은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단순히 건강에 대한 염려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 아침을 깨우던 작은 기쁨, 그리고 그 한 잔에 얽힌 수많은 추억과 정을 포기해야 한다는 상실감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저를 찾아오셨던 68배 한 어머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30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설탕 없는 블랙커피로 아침을 시작하셨다는 분이셨죠. 선생님, 당뇨 진단받고 자식들이 단칼에 커피를 못 마시게 해요. 자식들 말인이 따르긴 하는데 아침이 너무 허전하고 밤에는 잠도 설치고 하루 종일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사는 낙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슬픈 목소리에서 저는 커피 한 잔이 한 사람의 삶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단을 세심하게 조절해드린 후 아침 식사 뒤에 마시는 작은 블랙커피 한 잔을 다시 허락해드렸습니다. 몇 주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의 잠자리가 편안해지고 하루 종일 멍하던 정신이 또렷해졌으며 무엇보다 얼굴에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커피는 당뇨 환자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알고 지혜롭게 마신다면 여러분의 매일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조용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정말 커피가 그렇게 좋기만 할까? 혹시 아름다운 착각은 아닐까? 만약 좋다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불면증이나 간,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마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약 30분 동안 과학적 근거와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 모든 질문에 차근차근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더 이상 아침 커피 한 잔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커피를 가장 안전하고 유익한 정신적 비타민으로 만드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가요? 최근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나요? 혹은 오랜 시간 제2형 당뇨와 함께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부모님의 건강을 염려하는 자녀이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나눠주신다면 그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고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커피와 당뇨에 대해 가졌던 낡은 관점을 완전히 바꾸게 될지도 모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혈당이 올라가나요? 이 질문은 아마 당뇨를 겪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의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커피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심장이 빨리 뛰고 잠을 설치거나 손이 떨리는 등 불안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기에 이러한 걱정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당뇨를 가진 분들에게 몸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는 건강을 위협하는 경고, 신호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우리가 느끼는 기분과는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주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무려 40만 명 이상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는 유료계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루에 최소 2잔 이상의 블랙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들보다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무려 39%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현상은 한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다양한 연구에서도 커피 섭취량이 많을수록 하루 2잔, 4잔, 심지어 6잔까지 마실수록 당뇨 예방 효과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저는 이 결과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셔온 평범한 커피 한 잔이 사실은 우리의 췌장을 조용히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대체 커피 안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기에 이런 놀라운 효과를 내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커피 원두 속에 가득한 이로운 성분들에 있습니다. 첫째, 폴리페놀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은 우리 몸에 불필요한 염증을 줄여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클로로겐산입니다. 이 성분은 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을 늦추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카페인입니다. 적정량의 카페인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우리 몸이 인슐린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커피가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까지 있을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즉, 아직 당뇨 진단을 받지 않은 분들이라면 올바른 커피 습관만으로도 당뇨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당뇨 진단을 받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가장 세심하고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커피가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마시는 시간, 종류, 그리고 함께 곁들이는 음식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자의 몸은 젊은이와는 다르게 커피에 반응합니다. 나이가 들면 카페인을 분해하는 간의 기능과 이를 배출하는 신장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이는 아주 적은 양의 카페인이라도 몸속에 더 오래 머물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 3시에 커피 한 잔을 마셨는데 그 영향이 밤 10시를 넘어 새벽까지 이어져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그 자체로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고 당뇨를 악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수면 시간이 단 1시간만 줄어도 인슐린 저항성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언제 마시느냐에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최소한 잠자리에 들기 6시간 이전에는 마지막 커피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오후 4시가 마지노선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가 건강하게 커피를 즐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실천하며 삶의 질을 바꾸었던 당뇨 환자를 위한 커피 5계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습관만 바꾸어도 혈당은 물론 기분과 수면의 질, 그리고 하루의 활력까지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계명, 커피는 반드시 블랙으로 드십시오.